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해서 가치주권 애국 민중이 전 세계에 걸쳐 펼치는 숭고한 투쟁을 매일매일 글로벌 관점에서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별 지장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요번에 이제 보고서가 제대로 나왔어요. 중국이 신강 위구르 지역에서 제노사이드를 벌이고 있다. 제노사이드, GENOCIDE. 제노는 이제 특정 집단, 종교 혹은 민족, 언어 이런 걸로 이루어진 특정 집단, 주인이랑 관계된 단어고요. 사이드는 죽이다라는 전미사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살인 그러면 호미사이드, 그 다음에 자살 그러면 수이사이드, 그 다음에 집단 학살 그러면 데모사이드. 데모가 집단 때니까 그렇게 됩니다. 제노사이드 그러면 이제 때로 잡아 죽인 것 중에 특별히 종교나 언어나 민족으로 집단을 규정해서 잡아 죽이는 것을 제노사이드라고 부릅니다. 미국 싱크탱크 뉴스라인 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보고서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싱크탱크가 미국 내 무슬림 계열 싱크탱크입니다. 아시다시피 신강 위구르인들은 무슬림이죠. 이때까지 무슬림들이 이 중국의 무슬림 집단 신강 위구르인들에 대한 중국에서 벌어져 온 제노사이드를 내놓고 비판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게 거의 최초입니다. 앞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제노사이드의 5가지 법률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률적 정의는 1948년 제노사이드 컨벤션에서 정해진 겁니다. 이 제노사이드를 용어를 정의를 하고 이거를 법률적으로 정의한 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 정도가 숨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단어를 붙여야 될 거냐. 그 제노사이드다. 그 제노사이드의 법률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5가지다. 이걸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정했습니다. 우선 첫째, 특정 집단을 대량 살해한다. 죽인다 이거예요. 두 번째, 특정 집단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입힌다. 예를 들어서 집단 강간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악화시킨다. 나치는 1930년대 중반에 하루아침에 뉴른베르그 로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계 독일 시민의 시민권을 국민됨을 박탈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경제적 조건 악화죠. 그 다음에 특정 집단의 출산 억제 정책을 한다. 그러니까 불임시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집단의 아동을 어린애를 뺏어가지고 다른 집단에 강제로 배정해서 보내버린다. 이런 5가지 특징인데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신강 위구르에서 한 행위가 이 5가지 전부 다에 해당한다. 이거는 빼박 제노사이드다 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에는 위구르인을 수용하는 약 1200개의 강제 수용소가 있고 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 또 한때 갇혀 있다가 풀려난 사람 해서 연인원 300만 명이 이 강제 수용소를 거쳐갔거나 혹은 강제 수용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인원 300만 명이라고 하면은 한국으로 기준으로 하면 인구의 30%쯤 됩니다. 신강 위구르인이 한 1000만 명 규모이기 때문에 즉 한국으로 하면은 한 700만 명이 강제 수용소를 갔다 왔거나 강제 수용소 안에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제 수용소는 그냥 점잖은 곳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집단 윤관, 일부러 윤관을 한다는 거예요. 무슬림 여성들을. 그 다음에 세뇌, 중화 패권주의, 중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이것을 세뇌하고 그 다음 고문, 말 안 들으면 벽을 마주보게 하고 빳빳이 서 있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뭐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강제 노동단을 꾸려가지고
전국의 농장, 공장, 광산으로 이 노동단을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공무원들한테 내려진 그 명령이 이 보고서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잡아들여야 할 사람들은 모두 잡아들여라. 완전히 쓸어버려라. 신강 위구르인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모두 파괴하라. 그들의 혈통을 파괴하라. 그들의 뿌리를 파괴하라. 그들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라. 그들의 출생 오리진을 파괴하라. 신강 위구르 출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켜라 이거예요. 이런 명령이 고위관리들한테 내려졌다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부 관리들은 위구르 사람들을 짐승으로 불렀으며 위구르인들을 집단으로 강제 수용하는 조치를 두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정책이라 불렀다. 너희들은 암세포다 이거죠. 너희들은 짐승이고. 제가 이제 그 도쿄에 있는 위구르 망명단체 대표랑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은 어떤 주장을 했냐. 신강 지역에서 중국이 뭐 핵실험이 이루어지는데 이 핵실험을 할 때 이거를 일부러 알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고의적으로 핵실험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수백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됐다. 방사능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제가 자꾸 주장하냐, 다운편에 넣냐, 유튜브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국경을 해체하느라 바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은 이민 단속을 이미 무력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민 신청 때 이게 트럼프 때 취해진 조치인데 이민 신청 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그 항목을 폐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체가 이민자를 환영한다, 뭐 불법 이민도 다 풀어주겠다 이러니까 이미 수십만 명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뭐 이제 집권한 지 2달도 안 되는데 이미 수십만 명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국토방위부는 비명을 올리면서 그 실무자들은 바이든 정책이 이런 사태를 불른 것으로 보인다. 불렀다 이거죠. 그래서 급기야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경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캐러반 여행을 해서 국경으로 몰려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성명 발표 와중에 바이든의 국가안보위원회 참모 로베르타 제이콥슨이라는 여자가 아주 재밌는 치명적 실언을 했습니다. 속내를 보인 거죠. 국경은 열려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자회견문은 국경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인데 중간에 국경은 열려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언제 그랬냐. 이 로베르타 제이콥슨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여성은 아마 히스패닉 계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명 발표가 이제 그 스페니쉬로도 이제 스페인어로도 했거든요. 남미 사람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흉내를 내보면 La frontera no está cerrada. 그래야지 이제 국경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때 않습니다라는 no를 뺀 거예요. 그래서 La frontera está cerrada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국경은 열려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민 단속과 국경을 해체하느라고 지금 바이든 매우 바쁩니다. 자, 이런 정책을 보면 이제 미국이 이런 난맥상을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미국 안에 뭐 이제 그 월스트리트나 이런 기업계, 금융계의 이해관계 혹은 침투, 대학에 돈 싸들고 가서 침투한 거, 즉 미국인 중에 단기적 이익과 출세를 탐하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중국 공산당의 침투와 매수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 지경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침투와 매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세뇌 탈출의 기본 관점이죠. 특히 이제 작년에 진행됐던 또 트럼프 임기 내내 진행됐던 트럼프 제거 총궐기한 거죠. 미국의 모든 뭐 지식인들 뭐 그다음에 이 워싱턴 스왑프 관료들 정계
언론, 빅테크 다 총궐기했는데 이 총궐기 및 바이든이 지금 이렇게 집권하면서 뭐 내세운 정책들, 기후 변화 내세워 가지고 에너지 산업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젠더 내세워서 근본 가치 도덕을 해체시키고, 국경 이민 관리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뭐 이런 정책을 보면 이거는 사실 이거 자체는 중국과 관계가 없거든요. 이런 정책들은 보면은 결국은 이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과 악마 내러티브 사제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의 침투와 매수보다 더 근본적으로 미국 안에서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과 악마 내러티브 사제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면서 점점 이게 모든 사람한테 잘 실감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만리 밖에 떨어져 있는 백모도 이걸 실감하고 있는데 조중동이나 국민의힘만 실감을 못하고 있겠죠. 이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을 영어로 카발, CABAL이라고 부릅니다. 흑막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구로막군가 뭐 그렇게 쓸 거예요. 우리말에 일본어로부터 온 말들이 굉장히 많죠. 한자 단어들 일본어로 많이 왔고, 또 한자 단어가 아니더라도 새빨간 거짓말 이런 표현들은 일본어에서 온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요새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거, 그걸 우리가 흡입한다 그러는데 그거 영어에서 온 겁니다. 영어에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거에 대해서 비영어 그냥 일반 속어에서 흡입, inha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언어는 살아 움직이면서 서로 교류됩니다. 이걸 두고서 친일파라고 한다면은 정신병자겠죠. 자,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 카발을 보면 이자들은 중국과 상관없이 현대문명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겠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겠다.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약화시키겠다. 개인, 진실, 자유,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거 약화시키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약화시켜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조물락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 그때 그 자기들이라는 건 결국 빅테크, 빅머니, 빅미디어, 워싱턴 정계, 워싱턴 관료계 이렇게 되는 이런 집단이 있다. 이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있고 이게 무시무시한 집단이고, 연방정부 안에서는 특히 법무부, DOJ, FBI, CIA, 국무부 이런 게 아주 깊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 전체의 정치인들하고 또 그 주위를 떠도는 러비스트들, 그리고 언론, 미디어, 빅미디어, 이게 다 이런 관점에 깊게 오염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인데, 이 자들은 이제 주로 글쟁이, 또 학자, 이런 거죠. 뭐, 김어준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 계속 불러일으키죠. 우리 미국은, 우리 영국은, 우리 프랑스는 아주 잔혹한 백인 우월주의와 식민 지배를 통해서 지금의 부를 이뤄냈다. 이건 태생부터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나라이다. 이런 죄책감을 우리로 치면 이제 친일파가 100년을 지배해온 나라, 부끄러운 나라, 이런 죄책감이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한해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체의 진실 거짓, 일체의 옳고 그름, 일체의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다 의미가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냥 한순간에 눈빛 맞아서 서로 어깨 걸고 나가서 촛불 횃불로 사회 시스템을 불태우고 거슬리는 것, 그 희열, 그 순간적인 이것이 인생의 의미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좌파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인데, 우리도 이게 굉장히 깊게 작용을 했어요. 90년대 초반에 엄청 수입이 돼서 이렇게 되니까 야, 젊었을 때 간첩 만난 건 무슨 소용 있어? 무슨 문제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실 거짓이 없고 선과학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는데, 그래 놓고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개념 있는 문화 엘리트들이 내세우는 기준 외의 것은 전부 죽창으로 구멍을 뚫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개념 있는 그 문화 엘리트들 누구냐? 우리 위대한 김어준 선생, 또 위대한 김용옥 선생, 위대한 조국 선생, 위대한 유시민 선생, 위대한 공지영 선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얘들 이런 식의 악마의 내러티브에 취해서 살죠. 이거를 사람들이 이거 솔깃솔깃해요. 우리나라의 김어준 방송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정신의 독약 혹은 정신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500만, 1000만 될걸요. 복음으로 듣고 있어요, 그걸. 매일매일. 설교 말씀 듣지 않으면 목청이 까끌까끌하고 귓구멍이 까끌까끌하고 뇌가 좀 뭐가 먼지 낀 것 같고, 그래서 김어준 방송 한번 시원하게 들으면은 축복받은 것 같고. 사람이 왜 이렇게 돼 있냐? 사람들 심리가. 보고 배운 데가 없어서 그래요. 현대 문명이 공동체 유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한 사람을 굉장히 무도덕한 내가 내다라는 자의식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기질이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현대 문명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현대 문명 아래서 뭐 이제 핵가족도 다 깨지는 판 아니에요. 대가족 옛날에 다 깨졌고, 문중 깨졌고, 집성촌 깨졌고, 그 다음에 아주 경건한 종교 공동체 굉장히 많이 약화됐고, 사람이 공동체 유대 관계를 느낄 틈이 없어요. 자기에 관한 섹스, 재산, 그 다음에 외모, 건강, 뭐 이런 거가 최지상인 상태에 내가 내다라는 상태가 돼요. 그럼 여기다 귓구멍에다 대고서 남들 욕하게 만들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들면은 자기가 뭐 좀 똑똑한 척하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악마의 내러티브가 현대 문명 속에서 잘 먹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다라는 것을 알고 저희 같은 지식인들이 수십 년 전부터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헬렐레 하고 자빠져 갖고 한국의 지식과 문화가 다 망하고, 지식과 문화 망하니까 당연히 미디어도 망하고, 그 다음에 정당 정치도 망하고. 제가 입만 뻥끗하면은 국민의힘 욕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지식인에 대한 욕은 그거보다 10배 더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관계되시는 분들 너무 자괴감 느끼지 마세요. 백모는 독한 놈이어갖고 지식인, 백모 포함 지식인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10배 더 욕하니까. 자,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좀 드러나냐면, 이제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그 영국 왕실의 그 해리스 왕자 있죠. 그 아마 다이애나의 아들이죠. 찰스와 다이애나의 아들인데, 여배우 출신인 여자랑 결혼을 했죠. 그 둘이 요번에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왕실도 비판하고, 영국 왕실제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낳을 아이가 피부가 그 여자가 이렇게 약간 검은 피부거든요. 혼혈이라서 피부가 검을까봐 걱정된다는 둥, 그 다음에 기후 변화 걱정된다는 둥, 이 완전히 악마의 내러티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낄낄대면서, 특히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영국 발칵 뒤집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뒤집히고요. 저 뭐 하는 짓이냐, 저것들. 그래서 완전히 그 아시지만 그 아버지라는 찰스 왕세자, 그 사람은 F죠. 세계 경제 포럼에 나가서 리셋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정지시키고 사람들 군기를 잡은 다음에 다시 오픈시켜야 됩니다. 소유는 죄스러운 겁니다. 소유 없는 세상에 돼야 됩니다. 기후 변화가 이게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 떼서 기후 변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떼면 안 됩니다. 전부 태양광으로 도배해야 됩니다. 뭐 이따우 소리 하고 있는, 그 다음에 WF를 거기다 그것도 하죠. Universal Basic Income, 우리로 하면 기본소득제. 일을 하든 말든 생활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앞에 일을 하든 말든 150만 원씩 2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요새 그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거기 완전히 공산당 집단이에요. 골빈 다이아몬드 숟가락 물은 공산당 집단이에요. 다보스가, WF가. 거기 가서 그 소리 제일 열심히 떠들어주는 게 찰스야. 그 찰스의 아들 해리와 그 찰스의 며느리, 그 여배우 출신 며느리가 또 그 얘기를 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마의 내러티브가 이 글로벌리스트 금숟가락하고 완전히 결합해 있는 거예요. 또 그 글로벌리스트 금숟가락하고 중국 공산당 중국인민해방군이 상당히 깊게 결합해 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이거 이제 내일 아마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이 얘기를 좀 속사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보면, 당연히 한국은 글로벌리스트 이 카발이 깊게 작용을 하죠. 여기는 세계랑 다 엮여져 있는 나라니까.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도 한국에 깊게 작용하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이 악마의 내러티브를 미국보다 더 빨리, 미국보다 더 독하게 1990년대 초, 더 30년 전에 엄청나게 빨아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1991년에서 95년 사이에 약 5년 동안 그 책 제목과 부제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간 포스트 모더니즘 7자가 박힌 책이 1,500권 정도 출간됐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출간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거를 미친 듯이 탐닉을 했냐. 이게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 거짓, 옳고 그름, 선악 구분이 의미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해체한다. 무한 해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운동권들 입장에서 보면 89년에서 91년에 걸쳐서 공산주의가 망해버렸고 북한도 망할 위기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는 20대에 막스 레니니즘을 했든지 저같이 아니면 김일성 주치사 사장을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뭐 저기 임종석이처럼 혹은 지금 문재인 586 집단 민주당 핵심들처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 아,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 그게 어차피 세상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어. 선과 악이 있어. 진실 거짓이 어디 있어. 그 젊었을 때 간첩도 만나고 김일성 장학금도 좀 받고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비웃고. 그래서 그 풍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엄청나게 미국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탐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돈 들여서 대학에 이렇게 자제분들 보내시면 또 이거 보시는 분들 보내시면 다 거기 가서 그런 거 배워요. 대학에서. 엄청 망가져 있습니다. 한국 지성 문화가. 단지 여기 사람들은 그 기본 정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반사회성 이 독하질 않아요. 그 기본 씨앗이. 여기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세뇌해서 이불은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야들야들한 웰빙이에요. 이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예를 들러서 자살했잖아요. 70이 넘어서 자살했어요. 알티스에 70 넘어서 자살했어요. 푸코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이 목숨을 내놓은 한계 체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미국 가서 버클리 대학에서 교수할 때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저걸로 죽었죠. 저기 에이즈로 1970년대. 그러니까 이 인생이 편안하질 않아요. 여기는 이러한 관점에 지금 최강의 그 전도사가 김어준 씨인데 저 김어준 씨 인생 편안하지 않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여기는 입으로만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전체 존재를 바쳐가지고 악마의 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을 열심히 이렇게 흡수해서 입으로 주어 섬기는 거에 관해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자, 한국이 이런 상황이란 얘기는 우리가 조중동이나 혹은 국민의힘 같은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쟤들 뒤에 중국 있는 거 아니야? 쟤들 뒤에 미국 글로벌리스트 카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차하면 쟤들이랑 싸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일단 쟤들이랑 싸울지 안 싸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독립적으로 좀 진영을 만들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준비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자, 미국은 좀 이게 우리보다 훨씬 좀 상황이 좀 재밌고 다이내믹하고 또 아주 영웅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트럼프가 일단 공화당 접수를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